자, 이제 페이지는 388페이지 보시고 요거 잘 나옵니다. 일단은 건축법을 만들었을 때 어디다가 적용을 할 거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적용할 거냐 해서 두 가지인데, 건축법은 대한민국 땅 있으면 전국 땅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건축물의 종류가 445개 정도 현재 여개 정도 돼요. 뭐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러니까. 근데 445개를 다 적용할 거냐? 그건 아니다. 여기서 이게 445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5개는 적용을 안 하겠대. 적용 안 하겠대. 그럼 440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5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5개를 외워야 되는데 내가 5개 외운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건축법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고철 문칸수라고, 고철 문칸수. 요 5개는 건축법 적용을 안 하겠다. 건축물인데 건축물 아닌데, 건축물인데 445개 중에 하나인데 요 5개는 건축법을 적용 안 하겠대요.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 제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축물이다. 얘는 건축법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예를 들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그러면 여기서는 지정이랑 임시지정이라는 단어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남대문이 뭐죠? 문화재죠. 보물 1호인가 국보 1호인가 하냐? 남대문이 국보 1호인가? 보물 1호는 뭐야? 동대문인가? 어쨌든 그 문화재죠.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는 물어봐야지. 남대문이 어디 위에 있냐면, 어디 위에 있죠? 남대문이 어디 위에 있어? 보여줄게요. 도로 위에 있습니다. 도로 위에 있어. 도로 위에. 보여줄게. 사진 내가 다 찍어놨지. 남대문 보시면 남대문 도로 위에 있잖아. 그럼 불법 건축물이네. 철거예요? 네. 건축법 적용하면은 이제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 건축법은 분명히 대지와 도로 관계가 맞을 때만 지어놔야 되는데 얘는 문화재니까 건축법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얘는 건축법 적용 안 하는 문화재 보호법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물인데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거기 이번에 철도나 선로, 궤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다음의 시설.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지 위에 건축을 지어야지 수면 위에는 안 돼. 도로 위에도 안 돼요. 철도 부지에도 되나? 안 되죠. 근데 철도 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영화 볼 때? 그 철도 내려오고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 그거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보안 시설이 하나 있어야 돼요. 걔 지붕 있고 벽 있거든요. 근데 걔가 선로 부지에다 져놨어. 그럼 걔를 철거해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건축물 중에 철도 관련된 시설 중에 이게 플랫폼 보이시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위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잖아요. 건축물 맞죠? 근데 어디 위에다 져놨네? 철도 선로 부지 위에다 올려놓으면 건축법상은 위반이란 말이에요. 얘는 건축법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건축물, 요거는 대표적으로 조심할 게 운전 보안 시설이 아까 땅땅땅땅땅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시설. 그래서 철도 선로 위 아래 가로지는 보행 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철도 선로 부지에 갈 때 여기는 상행선 여기는 하행선이야. 그 우리 철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하고,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철도 옛날에 철도에 급수 급탄 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거는 얘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조심할 게 철도 역사 있죠. 철도 역사는 대지 위에다 져놨어요. 선로 부지에다 져놓은 게 아니야. 그럼 철도 역사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저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전통 사찰이 있어. 전통 사찰은 건축법 적용해야 안 해? 전통 사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 안 했죠? 그럼 전통 사찰은 건축법 적용하는 거야. 전통 사찰, 전통 한옥 건축법 적용합니까? 예. 근데 전통 한옥인데 이번에 임시 지정이 됐대, 문화재로. 그냥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요 지정이 됐다, 임시 지정이 됐다 이런 말이 없으면 전통 한옥, 전통 사찰, 전통 건축물 그냥 다 건축법 적용 받는 겁니다. 조심할 게 그거 두 개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은 플랫폼 있죠. 플랫폼이래. 그 아주머니 들어있는 박스. 예, 아주머니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거. 여기 아주머니 있죠.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항상 계시잖아. 그럼 갈 때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톨 게이트니까. 근데 저기가 어디 위에 져놨네? 그럼 불법 건물이니까 하이파이브하고 가요? 돈 내야지. 예. 근데 얘는 건축법 적용할 수가 없어서 얘는 도로법, 고속도로법 받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여기서 컨테이너는 조심할 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수송용에 쓰이는 거예요. 수송용. 그래서 간이 창고인데 여기 보시면 공장의 용도로 만이란 말 썼죠. 그럼 어디 안에서 공장 안에서 수송에 쓰이는 건축물인데 이게 저 강원도 가면 옛날에 나비 지나고 나서 태풍 지나고 나서 컨테이너 하우스 되게 많이 갖다 줬어요. 걔는 건축법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장 안에서 수송으로 쓰이는 컨테이너는 내일 모레 태국 가고 내일 모레 저 중국 가는데 건축법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5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수문 조작실은 뭐냐면 물 조절하는 거. 이거. 우리 하천 위에는 건물 못 짓잖아요. 근데 물 빠지려고 수문 조작하는 조작실 있죠. 그냥 건축법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고철 문칸수라고 그래요. 고가 뭐예요? 고상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관련 시설, 문화재, 지정 임시 가지정 문화재, 칸. 컨테이너인데 어디 안에 있는 거? 수가 뭐죠? 수문 조작실. 얘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철도 역사랑 전통 한옥, 전통 사찰 이런 것들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한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 이제 적용 대상물을 낸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요 2번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바글바글 사는 지역이 용도 지역을 따지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 그중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데가 어디죠? 그럼 쟤는 건축법 조문을 다 적용해요. 근데 비도시는 다 적용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이 어디다? 도시 지역. 그러니까 전부 다 적용하는데 이 관농자 중에서도 개발하려고 지금 해놓은 땅이 있어. 지구 단위겠고요. 지구 단위겠구역은 개발할 땅이라 건축법 적용 다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동읍면리라고 할 때 인구가 좀 많은 데를 동읍이라고 그래요. 생시골은 면리예요. 그래서 동이나 읍일 때. 서민구는 500인 이상인 지역. 그러면 여기 지역은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이라 건축법 규정 전부 적용한다고 돼 있어. 건축법 전부 적용하는데 도시 지역도 아니면서 지구 단위 구역도 아니면서 동읍도 아니에요. 서민구 500인 미만이야. 그럼 사람 많은데요, 적은데요? 이거를 먼골이라고 그래? 시골. 시골은 6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시 제가 아까 건물 지려면 뭐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예? 도로. 그럼 대지하고 도로는 자,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인 도로에 얼마 이상 정도는 접해 있어야. 요걸 대지도로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골에서는 적용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봐. 자, 일단 사람 바글바글한 데가 어디예요? 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구역, 동읍지역, 서민구 500인 이상은 바글바글한 지역이죠. 근데 이런 지역이 아니다.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계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에요. 서민구도 얼마 미만? 그럼 이게 먼골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역에서는 다음에 6가지를 적용 안 하겠대. 1. 대지도로 관계, 도로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제한, 방화지구, 대지분할 제한을 적용 안 한다. 6개는 적용 안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뭐죠? 독도 한 번 안 가봤지? 한번 가보세요. 1년에 몇 번 못 간다는데. 일단 독도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아니에요?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도시도 아니죠? 지구단위계구역도 아니죠? 동읍도 아니잖아. 서민구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구방위대 38명 있습니다. 그럼 500인 미만이죠. 그럼 얘는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볼까? 건물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제 봐보세요. 건물을 지려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로 있나? 독도에 도로 있어요? 독도에 차가 돌아다녀? 도로가 없어. 그럼 건축물 저거 다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해? 그럼 이제 측량 어떻게 하고 독도 수비는 누가 할 건데? 그럼 얘는 건축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좀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다, 아니면 적용해야 된다.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 건물 지을 때, 이런 건물 지을 때는 대지도로 관계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안접해도 허가해 주겠다는 거야. 먼 곳에서는, 시골에서는. 그럼 얘가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대지하고 도로 만나는 경계선을 무슨 선이라고 한다고? 그럼 건축선 규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제한은 적용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건물이 붙어 있어요? 띄엄띄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방화지구 나올 일이 없어요. 방화지구에 대한 규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작은 땅에다 지어놨을까? 큰 땅에다 지어놨을까? 최소 대지분할 면적 미달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지분할 제한도 적용 안 하겠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검 방대 6개 적용 안 하겠다 해서 대지도로 관계, 건축선, 방화지구, 대지분할 제한에서 요거는 건축법 적용을 안 하겠대. 어느 지역에서만, 시골. 그게 어디야? 그러면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계 구역도 아니고 동업도 아니고 서민구 500인 미만인 지역은 이거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산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이분이 팬츠만 입고 돌아다니신대. 나이가 108세야. 근데 거의 그냥 일반인보다 훨씬 더 빨리 막 뛰어다니는 분이 있어. 그럼 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럼 뭐 타고 가야지? 차 갖고 와서 SBS겠죠? 내려가지고 저 할아버지 만나러 취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집 하나 줘놓고 살고 있어 이렇게. 근데 길을 겨우 그냥 산속 막 들어가서 겨우 찾아냈어. 찾아냈는데 여기 PD 중에 한 명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거예요. 도로가 없는데 건물 지었는데 불법 건축물이죠. 그럼 이거 철거하라고 그러면 이 할아버지 어르신 이거 가시라고 그래야 돼? 놔둬야 돼요? 철거해야 돼? 놔두라고 해야지. 그럼 건축법규 위반이니까 시에서 도로 놔줘야 돼요. 놔주려면 이 도로 설치하는데 200억 들어. 그러면 200억 들여서 이거 해야 돼. 이런 건 좀 시골에서는 봐줘야 돼요. 봐주겠다 해서 대지도로 관계 규정을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시골에 건축법을 다 적용했을 때, 야, 이 건축법규 적용하면 애매하잖아 이거. 그렇다고 철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런 규정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은 적용하겠다, 제외하겠다 해서 대건방대 6개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건방진 자식에서 뭐라고요? 대건방대. 대가 뭐예요? 대지도로 관계 도로 폐지 변경. 건이 뭐예요?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제한. 방화지구, 대지분할 제한은 어느 지역에서는 시골 적용을 뭐 한다? 제외. 이거 이 드신 거지 이거? 네. 볼까?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그 규정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면 대상 지역은 도시 지역도 아니면서 지구 단위계 구역도 아니면서 동읍도 아닌데 인구가 500인 미만인 지역, 이걸 먼골이라고 줄여서 한다고요? 이런 데는 대검방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부분 적용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3번 밑에 3번 있죠. 장기 미집행 이건 안 보셔도 되니까 X 해버리세요. 이런 거 X 해버리세요. 집에 가서 읽고 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시면 건축법 적용 완화 적용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다 건물 지라고 그랬냐? 분명히 어디 위에다가 대지 위에다 지랬죠. 근데 혹시 그 한강에 떠다니는 건축물 본 적 있어요? 우리 수면 위에는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지었죠. 그 완화받은 거예요. 이게 건축주가 또는 설계자가 시공자, 감리자 이 사람을 줄여가지고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부를 때 건축 관계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업무 건축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거 적용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인정이 되면
이 법 기준을 좀 완화해 주세요라고 허가권자인 특특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좀 완화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완화해 주는 건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겠다고 돼 있어요.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 여부를 적용해가지고 신청인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수면 위에는 못 짓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완화해서 밤섬에다가 건물 짓게 해준 거예요. 그 이제 완화 요청이 들어가면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지문을 딱 읽으면서 아 이게 뭘 말하는 거지만 판단하시면 돼. 건축법은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했어요. 자,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현재 지정문화재래. 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 적용되지 않죠? 임시지정문화재는 적용합니까? 임시지정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 틀렸네? 답 몇 번이에요? 1번. 답 1번. 그럼 이제 2, 3, 4, 5가 맞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철도, 궤도, 선로부지에는 건물 지을 수 없죠. 근데 운전보안시설 같은 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안 한다. 국토계획법률상 일정 지역은 이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일정 지역이라는 건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계 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고 서민구 얼마? 500 미만. 그건 먼 거리랬죠. 그런 지역은 이 법의 전부가 일부가 6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건축주 설계자 즉 건축 관계자가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럼 대지 건물로서 안 되겠다. 이 법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면 아까 건축위원회 먹어쳐서 심의가서 알려준댔죠. 그럼 완화 요청 결정이 되면 필요한 조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해서 완화해 주겠다. 그럼 결론은 뭐가 틀린 거네. 1번. 지정문화재든 임시지정문화재든 둘 다 적용한다 안 한다? 둘 다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됐어. 거기까지. 답 1번.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그 2번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볼 거 없고요. 그 3번만 설명드리고 갈게. 3번. 다른 법령의 배제라고 하는 건 적용을 아예 안 하겠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한다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지하를 굴착할 때 민법 244조 1항이면 이거는 상린관계라고 해서 혹시 이웃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해서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상린관계라고 배웠죠. 거기서 분명히 뭐 지하수 팔 때 높이 뭐 절반 떼어라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2m 떼어라 이런 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잠깐 보실까? 내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1m 정도 떼어가지고 건축물 땅을 파야 되는데 이걸 안 떼어서 만약 파게 되면 이 사람 땅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 띄어서 건축해라가 있거든요. 이거 민법에 있는 규정이야. 그걸 적용한대 안 한대? 안 한대. 그럼 민법이 세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없어. 법이 누가 센다 이런 건 없어요. 건축법이 원하는 건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민법에서는 띄라고 그랬는데 네가 여기다가 안전 조치만 하면 안 띄워도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이라는 단서가 중요한데 둘째 줄 다만이란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 위해 방지해야 된다 써 있죠. 그럼 위해 방지를 안 하면은 띄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짓다 보면은 두 개를 맞벽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민법에서 띄라고 한 거를 다 띄면 건축을 하기가 힘드니까 건축법에서는 이 규정 적용을 안 할 거다. 다 민법의 취지는 살려야 되니까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한다면 일정 거리 안 띄워도 돼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심화라고 써 있는 거 보세요. 지하 시설 등에 대한 민법 244조에서 1. 우물 팔 때 용수 하수 오물을 저치할 지하시설 설치할 때 경계에서 몇 미터 이상 띄워라. 이거를 띄워라. 높이의 뭐 절반 띄워라. 이거를 적용한다 안 한다. 건축법에서는 안 한다. 안 하는 대신에 무슨 조치는 반드시 해서 그렇죠. 안전 필요한 조치를 하셨을 때 안 띄워도 된다 이 뜻이에요. 건축법이 더 세다는 뜻이 아니야. 모든 법은 평등한 거예요. 됐고 하수도법은 규정 배제는 볼 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5번. 건축위원회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애인데 여기서 건축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제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자를 한꺼번에 줄여서 뭐라 불렀지?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 좀 완화 좀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뭐 거쳐서 통보해 준댔지? 심의 거쳐서 통보해 준다. 요거 하나랑 건축위원회가 있었고, 우리 기존에 배웠던 법 중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농지법에서는 뭐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심의기구라는 거는 국토교통부에다가 두면은 뭐라고 부를까? 중앙건축위원회라고 하고, 시도나 시군구에 두면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무슨 일을 하냐? 요거는 30배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 그냥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국토부에다 두는 거 뭐라고 부르고? 중앙건축위원회. 지방에다 두면은 지방건축위원회다 해가지고 넘기시면 돼요. 그 뒤에 이것도 제가 책에다 안 넣으려다가 이거 안 넣으면은 또 기본소가 아닌 것 같아서 넣어놓긴 했는데 참고로만 보시면 돼. 자, 뒤로 넘기시면은 제2장 여기서부터가 이제 절차 들어가는 겁니다. 절차. 요거 하기 전에 문제 좀 풀고 갈까?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자. 7번 문제인데, 자,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 국어 잘하셔야 돼. 국어.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걸 찾아라는 건 적용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적용 안 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 괜찮아. 눈 떠요. 눈 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몸살이 와가지고. 저 코로나 아니에요. 저 자가 키트 몇 번 했는데 지금 코 아파 죽겠어. 계속 찔러가지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몇 개 건물이 있는데 445개. 그 중에서 다 적용 안 하고 몇 개는 뺀다. 5개 뺀댔죠. 그러면 건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건축물이다. 즉 5개다. 아닌 것 찾아라. 적용하는 것 찾으라는 얘기죠. 고철 문칸수 지우라는 얘기잖아. 고가 뭐죠? 고가? 이거 지우고. 철이 뭐죠?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있는 거 지우고. 고철. 문이 뭐죠? 지정문화재나 임시 지정문화재 있었죠. 그럼 답은 몇 번이네? 4번. 지역자치센터지. 저게 440개 중에서 398번이에요. 그거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고철 문칸수 기억하고 푸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네가 고철 문칸수 이거 외우라고 한 거구나. 그걸 느끼라고 하는 거야. 기본 이론만 할 때에는 그냥 이론만 하고 넘어갔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려고 그럴 때 기억 한 개도 안 나요. 못 외웠거든. 7-1번은 요거는 28의 문제니까 최근 문제잖아요. 최근 문제도 변함이 별로 없어요. 봐봐. 건축법을 이번에는 적용을 뭐 하는 거? 그럼 이렇게 편하게 썼어야지. 아까 위에 거는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닌 거 이렇게 했잖아. 이게 수준이 높아졌죠. 적용받는 거 찾아봐. 그러면 고철 문간수 지우란 얘기잖아. 또 고가 뭐였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지워야죠. 철이 뭐지? 철도 관련해서 이거 지워야지. 문화재인데 임시 지정도 포함하죠. 이것도 빼야지. 컨테이너를 이용한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공장 안에 쓰이는 거지 주택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적용을 해야지. 수가 뭐죠? 수문조석시 빼야 되니까. 그러면 고철 문간수 다 써놨죠. 근데 그 앞글자 딴 사람 다 튄 거지. 제가 아까 컨테이너는 어디 안에서 공장 안에서 수송으로 쓰이는 것만 적용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택은 건축법 적용합니다. 허가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네? 1번. 요 정도 수준이면 내가 할만하지 이거. 듣고 7번. 7-2번은 30회 문제니까 2년 뒤에 또 나왔죠. 봐요.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 모두 고르래요.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만 모두 골라라. 그러면 박스 봐야겠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박스. 자, 플랫폼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보안시설 적용하지 않는다. 철도 선로 위에 아래 가로지는 보행시 적용하지. 급유급탕시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다 골라야 되죠. 다 고르면 몇 번이에요? 5번 답이네.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고르라며. 예. 할만하죠 지금? 예. 눈 똑바로 안 뜰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많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다음 주부터 마스크 바꿔 갖고 오실래? 이 뻥 뚫린 거? 이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문제 유형이 지금 3개가 연속해서 2년마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나오게 되면 방금 전에 말했던 고철 문칸수에서 조심할 거 철도 역사랑 전통 사찰, 전통 한옥은 적용을 한다. 그거 조심하시면 문제 안 틀립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날까? 27의 문제인데 한번 해보자. 건축법령상 특특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다. 해당하는 거. 신고하는 거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작물이죠. 245, 68, 8, 30. 이거 기억나세요? 하나만 8m 이하였는데 주차장 고주파할 때 고가수조는 8m 넘는데 주차장 이하였죠. 그 옹담, 옹벽담장 몇 미터 넘을 때 광고는 사라고 장기첨도 포함됐죠. 장기첨, 장식탑, 기념탑, 첨탑 포함해서. 그리고 태양에 태양 에너지 발전 5m 넘을 때. 그리고 뾰족한 거는 몇 미터 넘을 때? 6m, 6뼈쪽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일정 규모를 넘을 때는 이때는 지하 대피원 3.m 넘을 때 신고하는 건데 신고하는 거 고르랬잖아요. 그럼 기념탑이 장기첨이면 아까 몇 미터 넘어야 되는데 4m 안 넘었죠. 신고한다, 신고 안 한다? 안 한다. 자, 고주팔, 고가수조 몇 미터 넘을 때 8m 안 넘었으니까 신고하지 않는다. 광고는 뭐 하라고? 사라고. 4m 안 넘었으니까 신고하지 않는다. 옹담 2m 넘었네요. 뭐 해야 돼요? 신고하는 거 찾으랬으니까 4번 답인 거야. 그리고 지하 대피원은 얼마 넘어야 되는데? 근데 30을 안 넘었잖아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해야 돼. 몇 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 유형 문제가 다 요 정도 수준인데 건축법에서 틀리라고 하는 건 되게 명확하게 틀리라고 나오고요. 쉬운 건 또 되게 쉬우니까 버리면 안 돼. 건축법은. 양은 되게 많은데 딱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하나 더 있을 건데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게. 방금 전에 한 거니까 9번 문제 한번 봐보자. 몇 회 문제네요? 30회 2년 전 문제입니다. 자, 9번에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과 분리해서 공작물 축조한다.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면 신고하는 거, 신고 안 하는 거. 신고 안 하는 거는 일정 규모 초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 안 하는 거, 신고 없이 가능한 거. 자, 일단 철탑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거 몇 메타? 6m 넘었나? 넘었죠. 그럼 신고해야. 옹담 2m 넘었으니까 신고해야. 굴뚝 뾰족한 거 6m 넘었으니까 신고해야. 지하 대피원은 아까 30 넘었나요? 그럼 신고해야. 장기첨은 몇 미터 넘을 때? 4m를 넘었어요? 4m면? 안 넘었잖아. 4m 넘어야지 하는 거잖아. 안 넘었으니까 신고하지 않는다. 그럼 답은 몇 번이네? 5번.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 뜻이. 이게 혼자 풀 때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요. 집에서 풀다가 뭐지? 4m를 넘을 때 신고니까 4m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됐고, 요거 22회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거의 다 쓰였습니다, 사람들. 이게 어려운데 틀린 거 찾는 거. 요거 방금 전에 한 건데 제가 건축법은 전국에 다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구역, 동업지역, 서민구 얼마 이상? 500인 이상이면 건축법 전부 적용하는데 그거를 여기는 시골이라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계구역도 아니고 동업도 아니면 아까 대건방대 6개 조문 적용 안 한댔죠? 그걸 갖고 낸 건데 틀린 거 찾으래요. 물어봐야지. 철도 선로 부지 플랫폼이면 얘 건축물 맞죠? 근데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건축법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럼 건축법의 건폐율이고 용적률이고 뭐고 적용 안 하겠죠? 그럼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 고속도로 통행 고철 문간수 할 때 고가 제죠. 얘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대지부 단위 뭐가 다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 3. 지구 단위 구역이 아닌데 계획관리면 도시도 아닌데 동읍이 아니다. 그럼 먼 거리네. 시골은 대건방대 대지분할 제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네. 네. 맞죠? 네. 4. 지구 단위 구역이 아니면서 계획관리 도시도 아니면서 동읍도 아니야. 시골이죠. 그럼 얘는 대건할 때 건이 뭐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다 맞는 거네. 5번 봐야겠네. 5번. 지구 단위 구역이 아닌데 계획관리 도시도 아닌데 동읍이 아니야. 시골이죠. 그럼 용적률 적용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 건, 방, 대. 대지도로 관계, 도로 표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 제한, 방화지구, 대지분할 제한이지 건폐율 용적률은 없었잖아요. 저기 하지 않는다요. 적용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제가 왜 아까 그 그림 그리면서 대건방대 동그라미 쳤는지 이제 알겠지. 아, 너한테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아, 저거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저게. 자, 11번부터는 건축 제한이니까 잠깐만 문제 좀 풀자. 자, 394페이지 가보세요. 394페이지는 이제부터는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 뭐라고 하죠? 주. 건축주가 건축 어떻게 허가를 받고 어떻게 시공하고 어떻게 사용 승인 받을 거냐를 이 2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나 안 줘봤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뼈대만 일단 잡아놓은 상태에서 외울 것만 살만 붙이면 돼. 처음 외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제일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건축 절차 체계도 그린 다음에 흐름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살 붙이는 형태로 하면 되고 권한자들은 따로 별도로 제가 외울 거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 땅 소유자인데 고 대표님 제가 토지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 토지니까 마음대로 건축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잠깐만 좀 뭐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했을까? 검토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김 대표님 요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내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고 만약 내 마음 대로 이용하게 되면 분명히 네 멋대로 그냥 개발을 막 난잡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규제가 힘들어져서 정부는 앞으로 당신이 이용하는 목적이 공익을 해치는 요소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규제를 받는 걸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법의 건축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가장 중요한 게 지목은 아니에요. 지목이 전이어야 돼, 대여야 돼, 답이어야 돼. 상관이 없어요. 뭐가 붙어있기만 하면 돼? 도로만 붙어있으면 돼. 그게 무슨 법에 정하는 도로여야 돼요? 그렇죠. 건축법에 보행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얼마 이상 거의 몇 미터만 접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한 10m 붙어있는 땅이면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 걔는 안 나요. 왜 안 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라고 그랬잖아. 경부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죠. 뭐가 불가능한데? 보행이 불가능한데 그 건축법상 도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붙어있어도 허가 안 해주는 거야. 보행이 가능하면서 자동차 통행 가능하면서 너비 4m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법에 원하는 규정에 맞으면 건축이 가능한데 이 요건 중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건물이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안전해야 돼요. 이 안전이란 전제하에 허가 주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허가 받아라. 그러려면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불이 나면 누가 달려와야 된댔죠? 소방차.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 놓은 게 도로 기준이란 말이에요. 너비가 얼마 이상 도로에. 그렇죠.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한다. 이걸 대지도로 관계라고 한다고. 이거 안 맞으면 빠꾸 시킨다고요. 그래서 도로에 안 붙어 있으면 맹지라고 하잖아. 도로에 붙어 있을 때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기 땅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 땅을 이 사람이 여기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한대. 건축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거를 미리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어떤 일이 많았냐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샀어.
산 다음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 불허가가 나왔네. 괜히 샀죠. 괜히 샀잖아.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요? 중개사무소로 가요? 중개사무소로 가거든. 가가지고 네가 건축 된다며. 그랬더니 내가 언제요? 그러면 너 몇 살이니?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럼 내가 중개를 하기 전에 이걸 사전에 건축이 되는지를 좀 물어봤으면 나중에 이런 법적 분쟁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규정을 하나 만들어낸 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해서 미리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땅입니다. 요 땅에다가 요거 땅은 일단 저는 건축 가능해 보이거든요. 왜 가능해 보이세요? 돌에 붙어 있잖아. 쓰레기만 있는 거지 뭐 돌에 안 붙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궁금하시면 허가권자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이 건축 가능한지 궁금하다. 그럼 누구한테 가서? 허가권자님, 이 땅에 이 건물 짓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규모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유의할 사항 있나요?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제도를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죠? 건축법에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환경 파괴라든지 뭐 농지면 농지 전용이라든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내가 뭐 할 테니까 얘기해서 물어볼게. 그래서 얘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전에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게 가능한지 된다면 심의 이게 뭐냐면 건물이 지어지면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랑 건축위원회 심의를 나중에 또 하면 번거로우니까 뭐 심의나 교통영향평가 동시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허가권자가 여기 관련 행정기관장하고 얘기해보고 나서 된다는데요? 그럼 얘한테 결과 통보해주면 되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얘가 의견을 14일에 주시면 얘는 7일 안에 결과 통보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야, 허가 날 거야 같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러면 이제 이 땅 매입해도 되는 거죠. 매입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허가권자한테 몇 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만약에 안 했다는 얘기는 얘 할 마음이 그러면 이거 2년이 될 때까지 안 했으니까 그 아까 그 사전 결정할 때 된다라고 했던 효력은 없어져 버려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실효라고 그래요. 몇 년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이거 2년을 1년으로 허가 신청을 착공으로 뭐 시험에 맨날 이거 내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럼 얘가 허가 나올 거야라고 해줄 때 저게 농지였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또 받으러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산농개하에서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 점용 허가 네 가지는 의제시켜 버린대요. 근데 몇 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하시면 이 효력 다 없어지고 다시 받으셔야 돼. 그 사이에 농지법이 강화된 거야. 그 허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왜 2년 동안 안 하면 실효시키냐? 만약에 10년 뒤에 하면 그때 했던 거 갖고 와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 법규라는 게 강화되고 완화될 수가 있는 상태인데 무조건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산지 전용 허가 의제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혹시 산은 보존산지랑 준보존산지로 나눠지거든요. 어느 게 느낌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죠? 보존산지는 절대 개발이 안 되는 산이에요. 그나마 임야인데 준보존산지다. 그럼 괜찮은데 혹시 상속받은 땅 중에 산이 좀 있으신 분 있어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그게 보존산지인지 준보존산지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 일단 보존산지라고 됐으면 형님 드리세요. 근데 준보존산지면 일단 내가 가지고 와야 돼. 왜? 개발이 조금 허용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둘 중에 어디는 의제해주면 안 되겠다. 위험해서. 보존산지는 의제 안 해주고 어디만 의제를 해주느냐면 준보존산지 위주로 의제해주는데 요거 보존산지가 만약에 도시지역에 있었다 그럼 의제해주겠대요. 자 봐. 도시지역은 뭐 할 땅이에요? 개발할 땅이니까 그 안에 있는 보존산지는 의제해주는데 도시지역이 안에 있는 보존산지는 의제해주면 절대 안 돼. 어디가 규제가 세기 때문에.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보존산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걸 낸 겁니다. 다시 자 문제 낼게요. 나 건축물 짓고 싶어. 궁금해 죽겠는데 누구 찾아가서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하면서 교통 영향 평가나 심의 동시 신청 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행정위원장이 다른 행정위원장하고 뭐 하겠네? 협의. 환경관서장하고 협의했죠. 협의 받으면 얘네가 이제 14일 안에 의견 받아서 며칠 안에 통보해 준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결정이 됐어. 그럼 산, 농, 개, 하 네 가지는 의제시켜줬죠. 몇 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가면 돼. 안 하면 실효된댔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산지 전형은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 중에 누구를 의제해주겠다. 준보존산지 의제해줘요. 근데 보존산지는 의제 안 해주지만 어느 지역일 때만 해주겠다. 그래 그 소리예요. 도시지역일 때만 의제해주겠다를 이 법조문으로 보시면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법조문의 1조부터 한번 볼까? 네, 형광펜 쳐드릴 테니까 형광펜만 보세요. 자, 페이지는 394페이지인데 일단 내가 지금 질려는 게 무슨 건축일 때만 허가 대상 여기다 별표해 놓으시고 신고 대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허가권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다음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 자, 해당 대지가 건축하는 게 이 법에 허용되는지 여부 물어볼 수 있고 그럼 내가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얼마나 질 수 있냐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허가받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물어본 거야. 물어볼 때 내가 이거 사전 결정 신청하면서 심의랑 교통 영향 평가 동시 신청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동시 신청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불가능하다고 시험 문제 답이었는데 가능하다. 그거까지. 그다음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건축위원회 나중에 심의 거쳐야 될 거고 교통 영향 평가 받아야 되는 거 한꺼번에 신청해라. 그러면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 신청된 건축물이 대지 면적이 너무 커서 또는 요 소규모의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면 환경부 장관하고 주변에 있는 지방환경관서장하고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협의 사전 결정한 것 알려줘야 된댔죠. 그래서 4번 사전 결정 통지. 허가권자는 신청받으면 그 입지에 어느 규모로 어떤 용도가 사전 결정이 된다 안 된다를 신청자에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알렸으면 이제 얘는 허가 신청을 몇 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2년 안에 안 들어가면 아까 인허가 의제했던 거 다 없어진댔죠. 그럼 보세요. 사전 결정 통지에 따른 효과에서 아까 통지 받으면 허가나 신고 협의한 거로 본다 할 때 아까 산, 농, 개, 하 산이 뭐였죠? 산지조정 허가, 농, 농지조정 허가, 개,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하, 하천점용 허가 요 네 가지 의제해 준댔죠. 조심할 건 요 2번이란 말이야. 아까 산지 전용할 때 아까 준보존 산지는 의제해 주지만 보존 산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보존 산지는 어느 지역인 경우에만 의제해 주겠다. 그렇죠. 도시지역만 의제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리고 아까 협의할 때 의견 제시 며칠 안에 해주시고 15일 안에 의견 제출해서 이제 통보해 줬죠.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허가 신청하면 돼요? 2년 안에 착공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신청하는 건데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허가 난 게 아니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신청 들어가면 허가해드리겠습니다. 근데 2년 안에 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시면 아까 의지해줬던 거 다 효력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뜻이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이거 그래도 한 번씩은 가끔가다 나오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뭐 나올 거냐면 이제 제가 건물 짓는 사람이 저죠. 저를 뭐라 불러요? 건축주가 나 이제 뭘 받아야 돼 이제? 허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그냥 해도 되는 거냐? 협의하는 거냐? 허가 받았으면 몇 년 안에 착공하는 거냐? 착공한 다음에 시공 어떻게 하는 거냐? 시공하는 놈이 제대로 하는지 감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쓰기 위해서 사용 승인을 어떻게 받을 거냐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이 건축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기억해야 되니까 제가 잠깐 쉬었다가 허가부터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